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축구가 많죠. 오늘은 축구가 많다. 그래서 영상은 축구만 올릴게요. 1야랑 뭐 9야랑 이거 다 올리려면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축구만 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다. 여기에 코멘트가 듣고 싶다 하시면은 생방에 오시면은 해드리니까 생방송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는 이제 뭐 야구 있었고 축구가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야구는 좋았는데 축구가 생각보다 너무 처참하게 이탈리아가 쳐발려가지고 뭐라 말할 수가 없네요. 축구표는 따로 없습니다. 무조건 100개 쏘셔야지 다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사는 새끼들은 뭐냐, 도박의 정답이 어딨노, 만원 주고 담배나 사펴라. 그 콩춘님, 담배 열심히 펴시세요. 열심히 피세요. 저는 뭐 제가 이거를 뭐 사라 마라 하지 않거든요. 콩춘님은 알아서 찍고 다 틀려가지고 그냥 담배나 한 200갑 피세요. 그럼 되겠죠. 뭐 일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렇게 뭐 찡찡거리고 싶으면 방송을 키고 그냥 하세요. 그럼 뭐 와가지고 뭐 도박의 정답이 어딨노? 근데 지는 왜 하노? 도박의 정답이 없는데 지는 왜 하지? 이해가 안 간다. 도박의 정답이 없으면 너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 지도 안 하면 되지. 희한한 인간이야. 내 걔 와가지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유, 참견 저런 게 이제 답답한 인간들이죠. 사회에서 보면은 뭐 아무튼 블랙 같고. 어제는 야구도 이제 유튜브에서 볼 수 있거든요. 제일 높은 등급이, 높은 이제 멤버십 보시면은 원래 6만 원짜리가 제일 높았는데 그건 이제 축구만 보는 거고, 그 위에 또 한 단계 더 높은 거 있으니까 거기서 야구도 이제 야구 시즌이잖아요. 야구. 어제는 국야 뭐 1야 따로 갔는데 뭐 가장 좋아 보였던 소뱅, 그다음 세이브 풀, 그다음에 뭐 두산 오버, 그다음에 LG승 잘 들어왔고, 물브는 오늘 뭐 양키가 우치돼 갖고 주력은 뭐 반쪽짜리 주력이긴 한데 뭐 들어왔고, 나머지 다저스 좀 끔찍하고. 그다음에 어제 축구가 제일 좋아 보였다고 생각했던 게 우크 풀, 그다음에 이탈리아 풀이었는데, 이탈리아는 뭐 풀이고 나발이고 그냥 개처참하게 발리네요. 그냥 이탈리아는 이제 사라져야 되겠네요. 뭐 유료 우승 거기를 끝으로 이제 거의 내리막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뭐 아레인이 잘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제는 뭐 조져버렸고, 근데 대신에 무농사는 지금 저번에 주말부터 해가지고 끊기진 않고 있어요. 3연타 갔죠. 그래도 어제도 뭐 3개 드렸던 것 중에 하나 들어왔으니까, 뭐 9.6배 하나 들어왔으니까 요거 하나 들어왔으면은 뭐 무농사만 가신 분은 뭐 손해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뭐 주력이랑 뭐 부주력이랑 다 잘 맞춰서 뭐 무농사도 잘 맞춰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런 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보실 수 있으니까, 뭐 자세한 사항은 영상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뭐 보려고 펴봤다고요? 솔직히 그 뭐야, 무승 무자비만 가도 또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고배당의 기준이 뭐 한 1000배 돼야 되고 뭐 100배 이상 돼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좀 금액이 높으신 분은 한 10배만 돼도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무자비만 가도 뭐 꼴진 않을 거예요. 무자비만 가도 하나만 맞춰도 10배 되잖아요. 근데 뭐 10번 중에 뭐 진짜 안 되는 날이 있으면은 10번 해도 안 되긴 하겠지만은 요 근래 보면은 잘 되고 있잖아요. 뭐 무자비만 가도 손해는 아닐 거라 생각해요. 폴더 적게 가고 10만씩 들어.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그리고 요새는 이제 단폴이 생기니까 무승부에서 좋아 보이는 거 3배짜리 하나씩 골라가도 되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할게요. 오늘 경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간략간략하게 말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네이션스도 간만에 소집해서 경기를 어떨지 저쩔지 모르고 그냥 과거의 뭐 데이터라든지 팀 컬러적인 부분 그런 거 생각해서 말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할게요. 자, 첫 번째 일본 대 파라과이. 자, 요 경기는 좀 이슈가 하나가 있죠. 뭐가 이슈가 있냐면은 뭐 누가 못 나온다, 어쩌다 저쩌다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일단 파라과이 쪽에 지금 약간 그게 문제가 있죠. 그 개개인으로 이제 온 애들, 뒤늦게 합류한 애들,
뭐 그런 애들도 있고 지금 잠부상으로 뭐 걸려 있는 애들 있죠. 뭐 도스313님 수비수에 별풍선 뭐 100개 주전 수비수 감사합니다. 고메스라든지 뭐 발부에나 주전 수비수 라인들. 그다음에 알론소는 주축인 것 같은데 얘는 뭐 결장할 것 같고 얘네는 미정. 그다음에 뭐 알미론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뉴캐슬의 그나마 아는 알미론 이런 애들도 뭐 미정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파라과이가 몇몇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은 제대로 된 훈련도 못했고 뒤늦게 이제 오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 되죠. 거기다가 이제 친선전이니까 그냥 관광해도 돼요, 솔직히. 파라과이는 맨날 오는 것 같은데 일본에 그 대전 기록만 봐도 일본에 자주 와서 그냥 대주고 갑니다. 약간 화이팅 해라 하고 우리는 관광하고 간다 이런 느낌. 약간 스파링 상대가 꽁승 받는 그런 느낌. 일본이 지금 오늘 보면은 스tam님 별풍선 100개 뭐 감사합니다. 도미야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시바사키, 미나미노 이런 애들이 뭐 미정이긴 한데 아마 뭐 도미야스 정도는 못 나올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시바사키랑 뭐 미나미노는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미정자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저기 뭐 비행기도 뭐 뒤늦게 뭐 도착한 애들도 있고 훈련도 제대로 못했고 그리고 맨날 왔을 때 뭐 스파링 상대로 해갖고 뭐 승 챙겨주고 꼬박꼬박 관광하고 가는 친구들 믿을 수가 없지. 그래서 용기는 일본의 승을 볼게요. 그래도 일본 승 보겠습니다. 그냥 올 때마다 친선은 대주는 것 같아. 그냥 약간 스파링 대주는 느낌. 기존점 대비 일단 일본이 지난 뭐 경기들에서 월드컵 예선에 골문이 좀 터지긴 했는데 여전히 이 일본의 끔찍한 이 골 결정력은 믿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시아 계열과 있기 때문에 연기는 저득점 사이드까지 보도록 할게요. 관광이요? 뭐 우리나라도 관광 많이 하는데 브라질. 바로 이제 우리나라 경기. 한국 대 브라질. 자, 이 경기 일단은 뭐 브라질의 이슈가 있죠. 그 이거 티켓 샀으면 큰일 날 뻔. 아 물론 근데 브라질이 슈퍼 뭐 대스타이들이 많긴 해요. 근데 뭐 네이마르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도 하고 거기다가 지금 많아요. 비닐신도 그렇고 알리송도 그렇고 파비뉴도 그렇고 밀리탕도 그렇고 뭐 호드리고도 그렇고 카세미르도 그렇고 마갈량이스도 그렇고 뭐 미정자가 존나 많아. 그다음에 뭐 에데르송 키퍼랑 다닐로는 아마 결장할 거고 에데르송이랑 뭐 다닐로는 결장. 얘네들은 결장이고 얘네들은 다 미정이요. 그래서 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근데 얘네가 안 나와도 생각해보면은 뭐 수비 라인 다니엘 알베스 있지, 그다음에 산도로 있지, 기마랑이스도 있지, 마르키뇨스 있지, 티아고 실바. 그다음에 수비 라인은 좋지. 그다음에 중원에는 뭐 프레드 뭐 아까 말했던 기마랑이스 중원 쓸 수 있으니까 쓰고 그다음에 뭐 쿠티뉴, 파케타, 뭐 제수스, 마르티넬리 이런 애들 나올 거고 만약에 안 나온다면 앞선에는 히샬리송에다가 뭐 하피냐라든지 뭐 점점점 뭐 섞어서 나오겠죠. 아무튼 이런 애들 근데 미정이라 되어 있을 뿐 안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결장이라 적은 게 아니잖아요. 미정이라서 얘네 다 나올 수 있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솔직히 비닐신 정도만 나와도 뭐 옆 측면 탈탈 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존나 드네요. 그런 부분 있고 뭐 그리고 가장 큰 거는 한국이 누가 없어요. 뭐 알리알리님 말한 것처럼 김민재가 없잖아요. 김민재. 지금 국대 경기 볼 때마다 여러분 다 감탄하는 게 모두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뭐 손흥민이 골 넣은 거 그걸 떠나서 김민재가 있어서 뒤가 든든하다. 물론 중간중간 좀 얼척이 없는 패스를 몇 번 한 적이 있긴 한데 그래도 김민재 없다. 물론 파트너 김영건은 있긴 하지만은 그 한 자리가 여전히 불안하다는 거. 이 삼바 축구한테 매우 매우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 요 경기는 뭐 한국 프렌을 뭐 볼 건덕지가 딱히 없어요. 뭐 친선전이라서 뭐 봐준다. 브라질도 뭐 이 우리나라한테 정말 강하기 때문에 무승부 한번 캐는 것도 약간 지옥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특히나 남미 애들한테는 약한데 특히 브라질한테는 거의 상대 전적에서 그냥 개쌉 발리기 때문에 삼바 축구한테는 안 된다. 브라질 승. 그다음에 바엔 승. 그다음에 오버 볼게요. 요 경기는 브라질이 뭐 설렁설렁 할 수도 있긴 한데 제대로 한다면은 우리나라 힘들지 않을까? 김민재라도 있었으면 뭔가 조금이라도 뒤에가 안정이 될 것 같은데 없으니까 더욱 불안하니까 마인슨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1은 그래도 좀 이거 아니지 않나? 모르겠다. 5대1이요. 5대1은 좀 대참사 친선전에서 보통 대참사 잘 안 나와요. 친선전에선 대참사 안 나고 뭐 월드컵이라든지 좀 주요 경기 있을 때 이럴 때 좀 대참사 나는 경우들 있지. 친선전에서는
대참사 잘 안 나긴 해. 예. 대참사 그래도 우리나라 좀 이제 올라왔고 대참사는 안 나갈 것 같은데. 아니 뭐 3대 0, 2대 0 이런 느낌. 우리나라가 골 못 넣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국 대 말레이시아. 요건 U23이죠. 한국이 우리나라가 이제 지난 이제 아시안컵 우승을 해버렸죠. 뭐 그만큼 전력. 근데 이번 시즌이 아니 이번에 소집된 애들 보면은 솔직히 뭐 아는 애들 있고 모르는 애들 있긴 한데 또 거기서 중요한 엄원상이 그 벤투호로 가버렸잖아요. 물론 엄지성이 있긴 하지만은 멤버들이 막 아주 좋다라는 느낌이 안 들긴 한데 상대는 말레이시아. 어제도 봤지만은 그 호주 대 쿠웨이트 그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역시 근본이 없는 애들은 U23이 뭐 황금 세대고 나발이고 뭐 그런 애들이 다 나온다고 해도 그냥 근본은 어쩔 수 없다. 이런 게 뭐 한국승 뭐 이거 못 이기면은 존나 욕처먹겠지. 이거는 이겨야지. 브라질한테는 저도 U23은 이겨야지. 마인승 솔직히 2.5도 뭐 생각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오버 볼게요. 이기면 아싸리 존나 팰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찔찔거리면서 한 골 넣고 끝날 것 같진 않고. 태국 대 베트남 이 경기 U23 솔직히 최근에 뭐 베트남 우리 박항서 감독님 형님께서 아주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무슨 컵 경기인가 뭐 했지 않나?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도 뭐 잘 이겨줬고. 근데 이 배당이 태국이 정배네요. 왜 정배인지 이해가 안 된다. 물론 이제 국대들과 U23은 좀 틀리긴 한데 그래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조금 더 이제 성장세를 가지는 건 베트남이고 태국은 약간 위에서 그 자아도취하고 있다가 지금 떨어지는 일격을 쳐맞고 떨어지는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태국이 왜 이 정도의 정배를 받는지 정말 메리트가 없다. 근본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용기는 뭐 U23은 그냥 기본적으로 나라의 상황 뭐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그런 걸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 자체가 베트남이 나왔으니까 베트남 뭐 프랜승 정도 가면 괜찮지 않을까. 역시나 뭐 두 팀의 근본은 뭐 생각보다 약간 라이벌이기 때문에 치고받고의 경기가 물론 나올 수 있겠죠. U23 경기라서. 근데 의외로 요새 보면은 점수들이 잘 안 나오던데 태국이랑 베트남 하면 옛날엔 잘 나왔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네이션스 할게요. 키프로스 대 코소보. 모발이요? 뭐 뭐를 찍으시던지.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자, 요 경기 키프로스 대 코소보. 일단은 키프로스는 뭐 자국 뭐 리그 애들이 많죠. 오모니아라든지 뭐 아포엘이라든지 이런 애들로 대부분 뭐 구성이 되어 있고,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 뭐 보이보다 뭐 라마니 그다음에 뭐 라시차, 베리샤, 제넬리, 우리키 뭐 조금 유명한 애들 이런 애들 있죠. 근데 오늘은 뭐 수비수의 보이보다 뭐 토리노의 수비수죠. 이 친구 결정하고 나머지들은 다 나올 것 같네요. 뭐 나올 것 같다 이런 느낌. 멤버적인 부분은 당연히 코소버가 더 좋아요. 더 좋은 부분. 근데 이제 이 경기 자체가 원정이란 부분, 그래도 나름 이거는 중립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홈바를 좀 무시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최근에 뭐 키프로스가 월드컵 예선 때도 보여주면 거의 패급 수준의 경기라고. 물론 중간중간 뭐 코소보보다 급이 높은 애들 뭐 러시아도 있었고 크로아티아도 있었고 뭐 하긴 한데, 뭐 슬로베니아 이런 애들한테도 지는 거 보면은 코소보도 깨놓고 보면은 슬로베니아 상대로 정도는 물론 네이션스 때 졌죠. 그 2020 시즌인가? 그때 이제 지긴 했는데 그때보다 좀 더 성장세가 났던 부분도 있고, 이 경기는 뭐 코소보 그래도 승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언더사이드 뭐 볼게요. 뭐 굳이 보면은 언더사이드 됐죠.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간단하게 합시다. 경기도 많은데 지브롤터. 이 경기 뭐 말할 게 있어요. 그냥 조지아 승 마인승 3.5 언더 볼게요. 이거는 뭐 안 가져갈 겁니다. 이거 뭐 지브롤터인데
뭐 마인 아니면 햄무잖아. 아 물론 프렌도 뜰 수 있긴 한데 뭐 그냥 둘 중에 골라가세요. 저런 경기는 안 할게요. 그리고 에스토니아도 할게요. 에스토니아 대 산마리노. 뭐 요것도 뭐 에스토니아가 당연히 이기겠지. 마인 할 것이냐 햄무 할 것이냐 알아서 골라가시고. 다음 뭐 이거는 오버사이즈 볼게요. 아 요것도 언더사이드 볼게요. 정신이 나갔네. 요것도 언더사이드. 아, 됐죠? 저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벌써 8번째인가? 벌써 8번째예요. 하나 둘셋넷 다여 맞네 8번째. 자 불가리아 대 북마케도니아. 자 이 경기 일단은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제일 조금 잘 나간 이유가 루도고레츠인가 뭐 이 팀이죠. 그 다음에 유럽 애들 쩌리 애들 좀 뭐 되어 있고, 현재 이번에 이제 네이션스 때 소집된 애들 보니까 수비 애들이 좀 세대 교체를 했어요. 옛날 늙은이들이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수비 라인들이 좀 불안하다, 세대 교체를 했다. 그리고 중원은 그대로고 공격수도 앞에 좀 살짝 세대 교체를 했네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믿을 수 없다. 반대로 북메카도니아는 지금 월드컵 예선 때 보여준 것도 그렇고 뭐 멤버들도 나름 이제 여러 유럽 클럽들을 뛰고 있는데 좀 쩌리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뭐 레반테에 뛰고 있는 바르디라든지 나폴리에 뛰고 있는 엘마스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원래 공격수 뭐 타지코브스키, 이 인간은 뭐 사우디로 갔네요. 얘랑 뭐 수비수의 알리오스키, 그래도 조금 유명한 애도 몇몇 있고, 그다음에 뭐 변방두리 리그에서 주전 먹는 애들도 몇몇 뭐 소속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서 경기력도 확실히 올라왔고, 뭐 불가리아는 약간 지금 세대 교체를 하는 느낌이기도 하고, 북마케도니아는 뭐 멤버들 대부분 다 구성했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네이션스 포트를 먹고 다음 이제 월드컵을 좀 준비하는 자세지 않을까. 여러모로 최근에 경기력도 확실히 올라왔고 배당적인 메리트도 좋고, 여기는 북마케의 승을 볼게요. 일단 기준점 대비는 오버사이드 볼게요. 불가리아도 뭐 홈에서의 경기잖아요. 홈에서의 경기 했을 때 득점을 거의 뭐 못한 적은 잘 없기도 하다. 그리고 북마케도 약간 공격적인 템포를 상당히 빨리 올리면서 공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실점도 자주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하면 약간 치고받고 티격태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여기는 오버사이드 볼게요. 북마케가 이제 강팀이랑 했을 때는 라인 내리고 하면서 한방 카운터 어택 하는데, 지들보다 급이 낮다, 쩔이다 이러면은 약간 공격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슈팅도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 팀이고, 예전에 이제 월드컵 했을 때도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오버사이트. 그다음에 이제 9번째 체코 대 스위스. 자, 이 경기 체코 무시 못할 팀이죠.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수책이 있고, 라카사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사디크 있고, 그다음에 뭐 홀로제크인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 홀로잭인가 이 19살짜리 스파르타 프라이 주전 공격수를 맡고 있는 이 인간 뭐 유명하죠. 근데 이제 체코도 이번 네이션스 때 소집한 거 보니까 주축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수비 쪽에도 세대 교체도 있었고, 체코 하면은 그래도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시크 아닙니까? 시크. 근데 시크는 소집이 안 되어 있죠. 시크가 없다. 긍정이힘 21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유튜브로만 보다가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또 긍정의 힘님 또 10개 또 후원 감사합니다. 유튜브요. 유튜브 잘 봐주셔서 또 감사드려요. 도움이 되나 보네. 도움이 되면 다행이고. 아무튼 시크가 빠지죠.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 솔직히 체코가 앞선에서 시크가 휘저어주는 능력, 그리고 한 방을 넣어줄 수 있는 능력, 이 부분은 크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도 그렇고 이번 네이션스 때 수비에 좀 교체 변동도 있고, 반대로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멤버들 대부분 소집이 됐어요. 뭐 존모 키퍼, 뭐 맨앵글라드의 뭐 키퍼죠. 존모에다가 뭐 수비수 셰어, 얘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뉴캐슬 뛰는 애, 그 다음에 돌문의 아칸지, 뭐 엘베디, 맹글, 음반부, 뭐 니스의 루톰바, 뭐 토리노의 로드리게스, 중원도 샤키리, 이 인간은 미국인가 갔던 것 같은데, 자카, 그 다음에 뭐 프롤로, 아탈란테 프롤로, 프랑크 소우, 앞선에 세페로비치, 엠볼로, 바르가스 등등등 소집될 다 소집이 됐습니다. 여전히 스위스가 항상 말하지만은 이 최전방의 스트라이커가 세페로비치도 조금 그렇고 엠볼로도 그렇고 확고한 스트라이커가 없을 뿐이지, 뭐 수비와 중원 쪽에서는 크게 문제될 부분 없다. 한 방에 찔러주는 패스 능력을 가지는 선수들도 상당히 많고, 여러모로 스위스가 체코보다 이번에 소집된 것도 낫고 기대감도 크다.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건 이거죠. 스위스의 이 원정이라는 거.
스위스가 월드컵 예선 때도 그렇고 뭐 네이션스 때도 그렇고 원정에서의 성적이 상당히 안 좋다. 홈에서만 좀 승률이 높고 원정에서는 거의 뭐 비비거나 뭐 좀 강팀 만나면 지고 그러죠. 체코는 반대로 홈에서의 승률이 또 상당히 좋은 팀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그런 부분이 좀 걸려요. 멤버 자체는 확실히 스위스가 소집도 잘 되고 나온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그래도 여러모로 이제 핵심 선수들이 몇몇 빠진 체코를 믿기에는 좀 그렇다. 뭐 무승부까지는 노릴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승과 무 둘 중에 선택하라 하면은 그래도 스위스 승 찍어볼게요. 그 다음에 오버사이드 보겠습니다. 오버 굳이 보면 오버 약간 요거는 그냥 햄무 찍고 치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배당용으로 햄무 한번 찍고 치우세요. 샷스타님 구독 3개월 감사합니다. 약간 원정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그냥 햄무 정도 이기어도 1점 차로 이기지 않을까 이런 느낌. 햄무용 뭐 이런 느낌으로 뭐 찍던지 말던지. 자, 이 경기 스페인 대 포르투갈. 아, 이 경기 물어봅시다, 여러분. 빅게임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 한 잔 마실 테니까요, 여러분. 추천도 좀 눌러주시고. 대분마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대원만님도 감사드리고 2번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3번이 뭐지? 포르투갈은 아무도 안 보네. 포르투갈 요새 막 스페인 보면은 존나 답답해가 골도 못 넣는데 사람이 아니네 어쩐데 저쩐데 뭐 말하면서 응? 말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스페인 손을 들어주네요. 스페인이 올라왔죠. 그 월드컵 예선 다음에 이제 친선전 때 골을 막 그 아이슬란드 대폭발하면서 넣었는데 여전히 근데 저는 답답해요. 월드컵 예선 때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아이슬란드 뭐 그냥 세대 교체하고 있는 애들이잖아. 다 빠졌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거고 포르투갈은 다르죠. 다르다. 멤버 자체도 여기 뭐 굳이 다 적어야 되나? 안 적을게요. 그냥 너무 많잖아. 여러분 다 아실 거고 뭐 스페인 하면은 뭐 대안은 없죠 이제. 시몬 키퍼 그다음에 빌바오 그 불안한 인간 수비 뭐 파우 토레스, 에릭 가르시아, 요렌테, 마르코스 알론스, 뭐 카르발, 알바, 뭐 아스필리쿠에타, 중원 뭐 부스케츠, 요렌테, 코케, 가비, 뭐 티아고 알칸타라 아마 결정할 것 같고 로드리, 뭐 올모. 앞선도 역시나 스페인이 고질적인 뭐 모라타에다가 페란 토레스, 아센시오, 뭐 사라비아. 그나마 다행인 거는 파티가 이제 부상에서 그 회복해가지고 바셀 막바지 경기 나왔고 이제 또 나올 수 있나. 근데 전형적으로 정통 스트라이커를 해줄 만한 애가 없어. 측면적 윙어의 이런 자원들은 많긴 한데 그런 부분이 없죠. 결국에 뭐 페란 토레스 믿고 가야 된다는 건데 그거 믿고는 어떻게 하냐. 여전히 골 결정력에 대한 부분은 패급이기 때문에 불안해요. 중원 싸움, 뭐 압박 싸움, 그 다음에 수비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이 없다. 반대로 포르투갈은 지금 수비에 뭐 후뱅 디아스가 빠져 있는 상태죠. 베스트는 아니긴 하지만은 그래도 페페, 뭐 페레이라, 두아르테, 칸셀로 측면 또 뭐 달롯, 멘데스도 쓸 수 있고 게레이로도 쓸 수 있고 여기도 수비 자체는 솔직히 스페인보단 떨어지긴 하지만은 얼추절추 잘 맞추고 대신에 여기는 앞선이 그래도 강하죠. 날강두에다가 뭐 안드레 실바, 조타, 레양 확실히 골을 넣어줄 수 있는 기대감은 여기가 좀 더 크기도 하고 중앙도 뭐 무티뉴에 뭐 베실바 측면 뭐 카르발료 좀 늙긴 했지만 페레이라 네베스 뭐 이런 애들 생각하면은 앞선 자체는 그래도 포르투갈이 낫지 않나. 수비는 스페인이 낫고 뭐 그만이든 뭐 서로의 장단점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 쉽사리 뭐 치고받고 아주 난타전 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다. 포르투갈도 공격이 강하긴 하지만 스페인 상대로 수비 중원에서 이 압박감도 상당히 이끌 거고 스페인은 여전히 뭐 골을 뭐 잘 못 넣는데 포르투갈 제끼고 골을 많이 넣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한다면은 요 경기는 뭐 어려운 경기죠. 어려운 경기인데 여전히 저는 스페인의 신뢰도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포르투갈이 뭐 세르비아한테도 지고 아일랜드도 비기고 그런 부분을 월드컵 예선 때 보여주긴 했지만은 그래도 저는 비벼줄 수 있진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포르투갈 프랜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뭐 둘 다 쉽사리 두드려 패면서 한쪽으로 뭐 원사이드한 경기 아니면 치고받고 난타전의 경기 자체는 지금 팀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여기는 언더사이드 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스라엘 대 아이슬란드. 자, 이 경기. 일단 이스라엘 하면은 뭐 근본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선수들 뭐 자하비, 그다음에 허리탕 수육님 바부르, 별풍선 100개 뭐 감사합니다. 와이즈먼, 뭐 다사, 솔로몬 뭐 요런 애들 정도죠. 아이슬란드는 뭐 이제 세대 교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슈퍼스타들이 없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근데 오늘 경기에서 이제 자하비가 없죠. 자하비가 소집이 안 됐습니다. 자하비 빼고 앞선에 다부르, 와이즈먼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뭐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 수비수의 다사, 중원에 이제 샤크타르에 뛰고 있는 솔로몬. 와이즈먼 거기 농구 지금 축구하고 있잖아. 얘 바야돌리드인가 거기서 뛰었던 애죠. 지금도 거기 뛰는지 모르겠다. 바야돌리드 강등돼가지고 모르겠고, 아무튼 뭐 이렇게 소집되었고, 아이슬란드는 계속 세대 교체하고 있죠. 근데 아이슬란드의 색이 바뀌었잖아요. 원래 그 몇 년 전 유로고, 몇 년이야? 한 8년 전인가? 모르겠네. 몇 년 전? 6년 전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이슬란드가 수비 축구를 많이 구사했죠. 근데 지금은 아니다. 약간 치고받고의 스타일을 지금 추구를 하고 있죠. 어차피 세대 교체고, 어차피 고통을 겪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일단은 득점력이라도 많이 살려놓자 해갖고, 지금 뭐 월드컵 예선이라든지 이런 때 보면 치고받고, 너도 넣어라, 나도 넣는다, 이런 마인드로 경기를 많이 하죠. 반대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물론 이 홈에서의 경기 상당히 뭐 승률적인 부분이 괜찮죠. 이스라엘도 월드컵 예선 봤을 때는 뭐 덴마크전 빼고는 다 승리를 뭐 대부분 가져갔던 부분. 근데 그 경기 속에서도 치고받고 난타전이 많았죠. 물론 오늘 자하비가 빠진 부분이 클 수 있다고 보는데, 지난 뭐 페루제도전 때도 없어도 골은 박았습니다. 물론 그 외에 오스트리아, 몰도바, 뭐 스코틀랜드전 이런 때도 있었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아이슬란드도 예전에 그 수비에 강력한 축구를 구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뭐 충분히 이스라엘이 자비가 없어도 골을 박을 만한 뭐 애들은 있으니까 박을 수 있다고 보고, 아이슬란드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수비 자체가 뭐 지금 뭐 답이 없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수비 라인들도 오늘 이번에 네이션스 소집한 거 보면은 세대 교체 많이 하고 있고, 미드도 세대 교체 많이 했죠. 불안한 감도 있고. 요 경기는 뭐다? 치고 받고 난타전 역배를 받았죠. 두 배인데 요 경기는 오버사이드 먼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굳이 승을 찍으라면은 그냥 뭐 아이슬란드 프랜승 정도 찍을게요. 그냥 뭐 요 정도 느낌이, 오버가 더 나아 보입니다. 요 경기 오버 배당도 좋잖아요. 두 배, 역배다 역배. 내려갔네. 역시 내려갈 수밖에 없죠. 왜? 오버사이드가 나와 보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세르비아 대 노르웨이. 산성애님 별풍선 100개 산성인이 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자, 세르비아 대 노르웨이인데, 자, 요 경기 뭐 당연히 선수의 구성 자체는 세르비아가 더 좋죠. 물론 세르비아가 아쉽게도 뭐 블라우비치가 없는 거는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죠. 나머지 뭐 많잖아요. 타디치, 구데이, 뭐 라돈지치, 코스티치, 루키치, 뭐 밀렌코 사비치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수비 라인들 뭐 아스타시치, 그 미트로비치, 뭐 벨코비치, 리스티치 뭐 등등등 많죠. 뭐 치치 들어간 애들 다 여기잖아. 아무튼 뭐 멤버 뭐 좋습니다. 블라우비치 빠져도 골 넣을 친구들도 많고, 중원이 또 강력하기도 하고. 그다음 노르웨이는 이제 전형적으로 주전만 잘하는 팀이죠. 황금 세대긴 한데 뭐 홀란드 있고, 그다음에 앞선에 뭐 킹이랑 그 소시에드의 세룰로트인가 세룰로스인가 뭔가, 그 이름 맨날 기억이 안 나. 영어 발음이니까 뭐 있고, 그다음에 중원도 진짜 최정예 멤버. 아스날의 웨데고르, 뭐 산프의 소스비, 그다음에 뭐 노르망, 뭐 하우게. 근데 이번에 소집됐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노르웨이가 수비 자체가 조금 베스트가 아니죠. 아이르가 빠졌어요. 브랜드퍼드에 뛰고 있는 아이르가 부상으로 빠지는 부분. 나머지 뭐 기존의 멜링이라든지 뭐 페노트에 뛰고 있는 페데르센 이런 애들은 소집이 되긴 했는데, 약간 그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해요. 또 상대는 또 공격적으로 강한 세르비아이기 때문에 아이르가 빠진 부분은 좀 아쉽네요. 그리고 화력 대 화력 싸움 하면은 결국에는 뭐 노르웨이가 물론 홀란드 있고, 중원에서 뭐 뿌려줄 수 있는 패스도 괜찮은 선수들도 있고, 측면도 나쁘진 않긴 한데, 결국에는 압박 강도 자체는 세르비아가 확실히 낫다고 생각하고, 또 홈이기도 하고, 요연기는 뭐 황금 세대 노르웨이긴 하지만 월드컵 예선 때도 보면 어느 정도 급이 있다. 이런 애들한테는 거의 힘을 잘 못 써요. 뭐 비기기는 경기도 보여주긴 한데, 뭐 점유율 싸움이라든지 슈팅을 가져가는 그 공격 포인트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떨어진다. 용기는 세르비아 승 볼게요.
그리고 기준점 대비 요 경기는 오버사이드 봐야겠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한 골씩 박아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스트라이커를 보유하고 있는 노르웨이이기 때문에 세르비아도 깨놓고 보면은 수비가 강하진 않습니다. 멤버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뭐 수비보다는 공격적에 치중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요 경기는 치고받고 요 경기도 역밴드 오버사이드 좋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3번째 슬로베니아 대 스웨덴 하도록 할게요. 자, 슬로베니아 대 스웨덴. 질라탄 나오냐고요? 질라탄 안 나오죠. 슬로베니아는 뭐 대표적인 선수들이 뭐 스포라, 그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수문장 오블락 있잖아요. 오블락. 그다음에 쿠르티치라든지 뭐 이런 애들, 엘리치치라든지 이런 애들 있고, 스웨덴은 뭐 멤버들 요것도 존나 많은데 다 적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안 나온 애들만 적을게요. 맨유의 그 신성 엘랑가 뭐 아파서 안 나오는 것 같고, 뭐 질라탄 당연히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린델로프도 부상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중원에 에크달이 빠지네요. 물론 이제 얘네가 없어도 스웨덴 하면은 뭐 포르스베리도 있죠, 라이프치에. 그 다음에 스반베리 볼로냐에 뛰고 있는 친구. 그 다음에 앞선에 이제 클룹세스키. 그 다음에 뭐 이삭 소시에다드 이삭, 그런 애들 있잖아요. 수비 라인은 뭐 딱히 뭐 엄청 유명한 애는 없고, 아무튼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멤버 자체는 그래도 스웨덴이 낫습니다. 스웨덴이 더 낫다. 멤버 자체도 확실히 낫고. 근데 요 경기도 아까 그 스위스 경기처럼 걸리는 부분은 그거예요. 이 스웨덴이 원정 경기력을 좀 신뢰할 수가 없다. 월드컵 예선 때도 보면은 뭐 조지한테도 지고 막 그리스한테도 지고 하는 거 보면은 신뢰가 안 가. 그리고 슬로베니아가 득점에 대한 기대감은 좀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단단한 수문장, 오블락이 물론 옛날에 비해서 나이가 좀 들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실점 자체를 최소한으로 끌어갈 수 있는 팀이고, 이 수비에 스웨덴이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홈에서는 기가 막히게 이제 골을 잘 넣는데 원정만 가면은 진짜 어떻게 반 이상이 반감이 되지? 이 희한한 그 전형적으로 홈발 많이 받는 팀, 그런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이 크다. 그래서 슬로베니아도 물론 월드컵 예선 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급이 있는 팀과의 대결에서도 저도 아쉽게 1대0 한 점 차로 지는 부분도 보여주기도 하고. 자, 이 경기는 이게 만약에 홈이었다면 스웨덴을 찍을 것 같은데, 원정고자 스웨덴은 좀 믿기가 힘들어요. 멤버도 스웨덴도 뭐 진짜 베스트도 아니기도 하고, 오히려 슬로베니아가 쓸 수 있는, 끌어올 수 있는 자원들을 대부분 더 소집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슬로베니아 프랑스. 다음에 요 경기는 뭐 슬로베니아 프랑스 쪽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뭐 저득점 사이드 경기를 예상하기 때문에, 왜 스웨덴이 원정에서의 뭐 득점적인 부분도 당연히 떨어지고, 뭐 슬로베니아 자체도 골을 잘 못 넣는 팀이기도 하고, 요거는 뭐 공치고 막 90분 동안 뭐 두 골 내지로 끝나지 않을까 느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 물 한 잔 마실게요. 그 다음에 추천 안 누르신 분 추천 좀 눌러주시고. 150개 됐나? 150개는 됐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 경기, 북아일랜드 일랜드 대 그리스. 자, 이 경기 일단은 뭐 북아일랜드 하면은 수비 라인들이, 제가 맨날 설명할 때도 말했지만 수비 라인들이 나쁘지 않다. 조니 에반스도 있죠. 레스터 시티의 에반스, 캐스카트 있지. 뭐 그래도 2부 3부 애들, EPL 2부 3부 컬렉션, 맥네어라든지 뭐 포거스 플러스 알파 뭐 등등 많고. 그다음에 중원에는 역시나 뭐 레인저스 뛰는 애들, 그다음에 뭐 던디, 뭐 썬더랜드 뛰는 애도 아직도 있네. 그다음에 지금 그나마 이번에 네이션스 때 소집됐을 때 보면은 공격수 라인들이 좀 돌아왔어요. 쌍둥이님 뭐 별풍선 기존에 100개 원래 감사합니다. 공격수였던 워싱턴도 복귀를 했고, 그리고 뭐 늙은이 카일 레포티도 뭐 소집이 된 것 같은데 걔는 뭐 안 쓸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은 원래 이제 계속 나오고 있던 마제니스가 제외됐네요. 나머지 수비 라인들의 이제 캐스카트라든지 또 그 리즈에 뛰고 있는 달라스 부상으로 못 나오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나머지 애들 자체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수비 라인들. 상대가 그리고 또 그리스라서 그리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대 교체를 하고 있는 팀이죠. 그리고 뭐 주포 공격수인 이제 파블리디스 그 알크마르의 주포 공격수죠. 이 인간을 필두로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또 그거 있잖아. 리버풀의 뭐고 치마카스였네. 이름이 치카마스였네. 뭐 이름이 기억 안 돼. 그 리버풀 백업 수비수 치카마스 치마카스 아무튼 걔 있잖아요. 걔도 있고 뭐 지금 세대 교체도 하고 있고 뭐 중심을 이제 파블리디스 중심으로 경기를 펼쳐 나가고 있고 이제 점점점 조금씩 나아지고 있긴 해요. 근데 여전히 그리스의 종특 뭐야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확고한 이제 골을 넣어줄 수 있는 그 골잡이가 물론 파블리디스가 있긴 한데 걔 하나로는 안 되죠. 나머지들이 받쳐주지 않고 일단 근본적인 그리스 수비가 옛날부터 강했던 팀. 물론 최근에 수비가 강하다고는 생각이 안 들긴 하는데 꾸준하게 이 실점을 먹긴 해요. 먹긴 하지만은 또 색깔 자체도 변하지 않고 북아일랜드도 마찬가지 공격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은 팀. 요용기는 뭐 역시나 뭐 중원에서의 싸움도 티격태격 많이 할 거고 이 수비 라인들을 쉽게 이 두 팀이 서로 이제 벗겨낼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은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용기는 뭐 기본적으로 언더사이드를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굳이 승패를 간다면은 뭐 북아일랜드 프랜스 정도 찍을게요. 뭐 굳이 본다면은 대충 언더사이드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5번째 파나마 대 코스타리카. 요거는 이제 친선전이 아니죠. 별풍선 1500개 친선전이 감사합니다. 아니고 그 뭐지 이거 북중미 네이션스였나? 그였던 것 같은데 일단은 파나마 대부분 소집했고 다 코스타리카도 대부분 소집했어요. 근데 요거는 그거에 딱 포커스 맞출게요. 최근에 이제 그 월드컵 예선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 두 팀이 맞붙었죠. 1승 1무로 코스타리카 우세를 가져가긴 했는데 근데 솔직히 경기력은 파나마가 조금씩 더 나았다고 봐요. 찬스들이 있었는데 그걸 살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약간 계속 말하지만은 코스타리카는 약간 떨어지는 추세고 파나마는 올라오는 추세다. 그런 부분 생각한다면은 그래도 파나마가 대갚아줘야 될 찬스는 이번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홈이라는 경기도 있고 특히나 북중미, 남미 이런 애들은 홈에서의 경기력과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으니까 연기는 약간 그때 아쉽게 못 이겼던 경기력도 솔직히 파나마가 꿀릴 부분도 없었고 파나마 승 볼게요.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언더 볼게요. 코스타리카 뭐 원정에서 보면은 치고받고 보다는 겨우겨우 한 골 넣고 이기거나 아니면 비기거나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파나마도 찬스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그 정확한 슈팅을 가져가지 못했던 부분 코스타리카의 수비에서 뭐 좀 막혔던 부분들이 많았죠. 그런 부분 생각한다면은 저득점 양상의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 주식회사 오도건설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오도건설님 감사드립니다. 진짜 오도건설에 일하시는 분인가요? 사장님이신가요? 진짠가요? 자, 그 다음에 16번째 경기가 존나게 많다. 에콰도르 대 나이지리아. 요거 중립이죠. 미국에서 합니다. 친선전이고 일단 HM 호야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요 경기 자체가 솔직히 에콰도르가 그 남미 예선했을 때 홈발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고산지대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미국 중립이란 말이지. 고산지대가 아니에요. 고산지대 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에콰도르를 봤을 때 이거는 뭐 나이지리아 멤버들도 나쁘지 않고 물론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 때 똥 싸는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그래도 뭐 무승부 프랜스 찍어주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이지리아가 보니까 소집한 명단이 그 멕시코랑 친선전이 한 번 있었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뭐 신경도 안 썼는데 뭐 배트맨 대상 경기도 했는데 그때 멤버 보니까 답이 없더라고. 공격수가 다 빠지든 다 이제 제외되던데요. 뭐 여러분이 아시는 오시멘, 나폴리 오시멘, 그다음에 뭐 이에나초, 레스터, 이갈로 뭐 늙긴 했지만은 그다음에 뭐 와포드의 데니스라든지 루크만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아레의 축구의 이제 다 제외던데 공격 라인들. 거의 뭐 개 노답인 친구들. 그다음에 낭트에 뛰고 있는 그 어시스트 왕 시몬은 있는데 걔는 어시만 잘할 뿐이지 공격은 잘 못 걸어간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뭐 중원에 은디디도 빠졌지. 그래 은디디도 제외던데 거의 뭐 1군 스쿼드가 아니라 이거는 뭐
1.89 스쿼드라 봐야 되나? 그런 걸 생각하니까 아무리 에콰도르가 그 고산지대 바를 못 받는다고 해도 나이지리아한테 저 정도 스쿼드에 질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든다. 이킴그님 그리고 별풍선 100개 멕시코전에서도 감사합니다. 지는 거 보면은 약간 나이지리아는 뭐 약간 친선전 그냥 관광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원래 처음에는 무랑 아니면은 프랜스를 생각했는데 이 멤버들 소집하는 거 보니까 뭐 답이 없다. 에콰도르 쓴 갈게 이거냐. 물론 이제 에콰도르도 뭐 아주 잘한다고 볼 수는 없죠. 혼발이 있는 팀이긴 한데 그래도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에콰도르가 맞지 않나. 그다음에 요 경기도 언더 볼게요. 언더. 굳이 보면 언더. 그다음에 멕시코 대 우루과이. 자, 멕시코도 멤버 친선전이긴 하지만은 뭐 멤버들 다 소집했죠. 지난 이제 나이지리아전에서도 뭐 나왔더라고요. 뭐 히메네스 나왔지, 뭐 알바레스 에레라, 뭐 로드리게스, 뭐 과르다도, 오초아 키퍼, 뭐 수비수의 모레노, 아라우오, 뭐 산체스 등등등등 뭐 그렇게 나옵니다. 브라질 해외 배당 오르는타네요. 그거 뭐 별로 뭐 어차피 해외 배당 올라간다고 해도 뭐 브라질 안 찍을 거예요. 브라질 찍을 거잖아요. 너무 배당에 신경 쓰지 마세요. 들어올 거는 뭐 배당이 올라가도 들어가고 안 들어올 거는 배당이 뭐 떨어져도 안 들어와요. 배당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이슈가 있겠죠. 뭐 네이마르가 부산으로 빠진다든지 아까 제가 말했던 뭐 미정자 라인들 이런 애들이 뭐 몇몇 못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올라가는 거겠죠. 근데 걔네 없어도 전력적인 부분에서 뭐 우리가 더 낫다는 부분 나는 솔직히 잘 안 드는데 이거는 여러분 똑같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해외는 올랐네요. 1.42로. 한국이 쭉쭉쭉 내려가고 있다. 무역으로. 뭐 누구 또 안 나온다고 말 나왔나 보지. 아무튼 뭐 소집 다 됐고 우루과이는 뭐 여기도 멤버들 뭐 소집이 되긴 했는데 벤탄쿠르랑 그다음에 수아레스가 제외됐죠. 뭐 팀 내 득점 1위와 뭐 지금 요새 핫한 벤탄쿠르가 빠진다는 부분 새로 들은 거예요. 없죠. 저 방송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요? 뭘도 모른다. 방송에 집중하고 있는데 얘네들이가 빠진 게 조금 아쉽긴 하죠. 특히나 수아레스가 빠진 게 그나마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인간이 뭐 요인감밖에 없는데 카바니 지금 폼똥이지. 고메스가 있긴 한데 발렌시아 내에서도 별로 안 좋고 벤피카에 뭐 누네스 있는데 기대감 못 없고 그럴 거면 진작에 넣었지. 그나마 중원에 대해서 몇몇들이 넣어주고 있죠. 뭐 물론 이런 애들 빠져도 뭐 베시노에다가 발베르데 뭐 토레이라 수비 라인들이 푸푸님 좋죠. 뭐 별풍선 100개 카세레스 히메네스 감사합니다. 뭐 로마의 비나도 있고 바셀의 아라우어도 있고 뭐 올리베이라 뭐 고딘 늙은이 고딘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모로 수비 중원 라인 자체 뭐 벤탄코르 빠진다고 해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전히 골에 대한 기대감 이 딸리는 부분 멕시코도 뭐 최근에 그 뭐 골 넣고 있긴 하지만은 뭐 북중미 할 때도 보면은 답답하죠. 옛날보다 확실히 그 공격적인 부분도 많이 약해졌고 그리고 이 경기 자체도 또 멕시코 홈도 아니고 미국 뭐 중립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모로 둘 다 수비적인 상태 그 중원에 이제 압박 강도 이런 거 생각한다면은 와트라이스님 비슷하다 별풍선 100개 생각해요. 둘 다 감사합니다. 뭐 쉽사리 골을 잘 화이팅. 못 넣을 것 같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 이 경기는 저는 뭐 요거는 뭐 둘 다 누구 하나 이긴다고 생각하기엔 좀 어려운 경기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 다 뭐 수비적인 부분 나쁘지 않고 중원에서의 공돌림 시간도 많을 것 같고 언더사이드 마에스트로님 보시고 별풍선 100개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그래도 약간 상대적인 부분 이 북중미 있는 멕시코가 남미의 우루과이 상대로는 이뭐 옛날부터 힘을 아주 크게 잘 쓰지 못했기 때문에 우루과이 프랜승 역배니까 우루과이 프랜승 찍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급적인 부분은 멤버 자체는 멕시코는 진짜 맨날 똑같이 나오는 애들이 나오는데 성적적인 부분이 떨어지는 추세고 우루과이는 이제 똥 싸다가 갑자기 이제 빡 하고 올라온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루과이 프랜스 찍어보시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됐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